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? 싶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. 막 혼란스러워하거나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까먹는 것처럼 보일 때요. 이 문제의 핵심에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은 더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비법, 바로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AI 에이전트가 갑자기 엉뚱한 길로 빠지거나 원래 시킨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험,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자, 이 문제의 해결책을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. 안드레이 카르파티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했는데요. 뭐냐면 다음 단계를 위해 컨텍스트 창에 딱 필요한 정보만 채워넣는 섬세한 예술이자 과학이라는 거죠.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?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에 비유해 볼게요. AI 모델, 즉 LLM은 컴퓨터의 뇌인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컨텍스트 창은 뭐냐? 바로 작업 메모리인 램인 거죠. 우리 컴퓨터도 램이 꽉 차면 버벅거리잖아요? 똑같습니다. 컨텍스트 창이 온갖 정보로 가득 차버리면 AI 에이전트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해결하려는 바로 그 문제, 에이전트의 메모리 문제가 대체 왜 생기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. 단순히 대화만 하는 챗봇이랑은 차원이 다르죠. AI 에이전트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작업을 수행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그 작업 메모리, 즉 컨텍스트 창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, 외부 도구를 불러와서 얻은 절박값들, 이런 정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됩니다. 결국 이 정보의 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. 이렇게 컨텍스트 창이 정보로 터져나가기 직전이 되면 컨텍스트 실패라는 게 일어납니다. 예를 들면 엉뚱한 정보에 오염되거나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는 정보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메모리 과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이제부터 에이전트의 파일을 관리하듯이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 전략들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. 먼저 작성과 선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전략은 총 4가지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첫째, 정보를 바깥에 작성해서 저장하고, 둘째, 필요할 때 선택해서 가져오고, 셋째, 정보가 너무 크면 압축하고, 넷째, 복잡한 건 잘게 나눠서 격리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다시 아까 그 컴퓨터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? 작성은 마치 중요한 파일을 나중에 쓰려고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과 같아요. 그리고 선택은 그 하드 드라이브에서 딱 필요한 파일만 골라서 램으로 불러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전략 작성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. 먼저 스크래치 패드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말 그대로 임시 메모장 같은 거예요. 하나의 작업을 하는 동안 필요한 계획이나 중간 계산 결과를 잠깐 적어두는 거죠. 반면에 장기 기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챗GPT의 메모리 기능처럼 대화가 끝나도 정보를 계속 기억해서 여러 세션에 걸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. 두 번째 전략, 선택은 이렇게 저장해둔 정보 중에서 지금 딱 필요한 걸 쏙쏙 골라 꺼내 쓰는 기술입니다.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 같은 기억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. 수백 개가 넘는 도구들 중에서 지금 작업에 딱 맞는 도구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. 더 나아가서는 회사 내부의 방대한 코드나 데이터 같은 지식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콕 집어 찾아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작업이 진짜 복잡해지면 단순히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. 그래서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해요. 지금부터는 메모리를 훨씬 더 정교하게 다루는 고급 기술, 바로 압축과 격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 나오는 AI 모델들 보면 예를 들어 클로우드 같은 경우는 20만 개가 넘는 토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.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. 아무리 컨텍스트 창이 넓어져도 복잡한 에이전트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엔 그마저도 부족해진다는 겁니다. 이게 현실이에요. 그래서 그냥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등장하는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압축입니다. 대화 기록 전체를 날려버리기 싫은데 당장 다음 작업을 할 공간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죠. 예를 들어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자동으로 요약해서 핵심만 남기거나
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오래된 메시지들은 마치 나무가지 치게 하듯이 트리밍해서 컨텍스트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자,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격리입니다. 이건 단순히 토큰 수를 줄이는 걸 넘어서 아예 작업들끼리 서로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할 정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러 하위 에이전트한테 일을 나눠주고 너는 네 컨텍스트 창에서만 집중해 이렇게 하는 거죠. 또 다른 예로는 코드를 실행할 때 별도의 샌드박스 환경에서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온갖 복잡한 결과물들이 메인 컨텍스트를 더럽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식도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요. 그럼 이제 이런 멋진 전략들을 실제 개발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? 바로 랭그래프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물론 본격적으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시작하기 전에 꼭 갖춰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내가 지금 토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제대로 추적하는 관찰 가능성. 그리고 둘째는 내가 적용한 방법들이 실제로 성능을 얼마나 좋게 만들었는지 측정하는 평가입니다.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. 랭그래프 프레임워크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네 가지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코딩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때 작성 전략은 랭그래프의 상태 객체를 스크래치패드처럼 써서 지금 짜고 있는 코드 계획을 저장할 수 있고요. 선택 전략은 내장된 장기격 검색 기능으로 이거 예전에 고쳤던 거랑 비슷한데? 하면서 과거 해결책을 싹 가져오는 데 쓸 수 있죠. 그리고 메시지 히스토리 유틸리티로 대화를 압축하고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려서 작업을 격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커그니션 AI가 한 말이 딱 맞아요.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. 이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에이전트 개발자의 핵심 역량이 된 거죠. 네, 오늘 우리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네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AI의 기억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? 에이전트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자율적으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자신의 컨텍스트를 최적화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? 과연 AI가 스스로의 기억을 관리하는 이른바 메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시대는 언제쯤 올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